안녕하세요. 쉬운투자입니다. 오늘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앞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는 그 생각들이 많이 들겠죠. 모두들 정치적 혼란기에 정치적 상황에만 집중하고 계실 수도 있어서 이런 정치적 혼란기가 거쳐서 만약에 정권 교체가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 그랬을 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까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국회 등의 입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서 장악을 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다시 대통령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서 국민의힘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가 됐을 때 정치적인 힘이 엄청 더불어민주당에 실리면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지난 시절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들을 좀 살펴보고 그분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예측을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의 주요한 골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였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임할 당시에 내세웠던 주요 정책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 그리고 311만 호 주택 공급. 근데 여기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기본소득이다, 그리고 기본주택이다, 반값 아파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311만 호의 주택 공급 엄청난 양입니다. 이 정도의 양을 만약에 공급한다고 하면은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부동산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일단은 국민의힘과 다른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이게 어떤 내용이냐. 기본소득은 일단 세금을 들여서 전 국민이 기본적인 소득을 가져갈 수 있게끔 복지정책을 편다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죠. 많이 걷어서 전 국민 누구나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갖추게끔 나눠주겠다. 그것도 돈으로 직접적인 소득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본주택도 기본소득과 비슷해요. 같이 기본으로 붙였죠. 그래서 무주택자나 서민들한테 30년 장기적인 임대주택, 30년이면 거의 평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장기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그것도 좋은 지역에,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많은 양의 앞에 311만 호 주택 공급을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정도로 많은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거는 기본주택 생각했을 때 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장기 임대형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소득을 나눠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강력한 복지 정책인데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골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정책이 돌아갈 거예요. 아마 명칭이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장기 임대주택과 그리고 기본소득, 이거는 명칭이 달라지더라도 주요 골자의 정책으로 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유튜브나 많이 찍으면서 얘기하신 것 중에 자산소득의 양극화가 벌어질 거다. 앞으로 양극화 시장이 올 거다. 초양극화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텐데요. 일단 기본소득이 전제가 되고 기본주택이 전제가 된다면 그것도 좋은 지역에, 그러면은 서민들이나 중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택들은
그 가격이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상승기를 맞이하기보다는 보합기 상태에서 흘러가겠죠. 그 정책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러면은 자산 시장에서 자산을 가지신 분들은 결국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찾아다닐 텐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좋은 주택들, 결국은 양극화라고 하면은 편의성일 거예요. 편의성. 좋은 편의를 많이 갖춘 부동산에 사람들의 돈이 모일 것이다. 예를 들면 압구정 현대처럼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청담동에 있는 주택들처럼 그 일정 지역에, 아니면 그 편의성을 고루고루 갖춘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학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거를 갖춘 그런 주택에 그 자산이 모이게 된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돈이 그쪽에 모이게 되면 일반 손님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 그쪽에서는 초양극화가 벌어지면서 고급화된 주택단지들로 변화하면서 그쪽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서민주택의 주택들은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으로 대별되는 주택들이 공급이 되면서 결국은 가격이 보합 상태로 흐르게 될 것이다. 물론 막 폭락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한동안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강력한 복지 정책이다, 이거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인지를 하든 안 하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치 세력이 우리나라에 집권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정책을 펼 텐데, 그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성적을 떠나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나 그 사람들이 하는 정책은 싫으니까 이제 안 볼 거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내 자산을 피해가 생기게 되겠죠. 그거보다는 그분들의 정책을 그냥 감정적인 거에서 떠나서 그냥 이성적인 판단을 위해서 정보를 좀 모으고 그 속에서 내가 도움될 것이 뭔지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는 게 우리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복잡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생각들이 날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